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꽃으로 소통해 왔습니다. 꽃으로 사랑을 표현하거나 위로하는 마음,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 꽃을 보내곤 했습니다. 카네이션은 포르투갈에서 혁명을 의미하고 샤프라는 인도의 민족주의를 상징한다고 하네요. 아일랜드에서 백합은 카톨릭을 상징하고 중국에서 해바라기를 보면 모태똥 시대를 떠올리곤 한다고 합니다. 연두빛 농원 식구들이 키우는 꽃은 각자에게 소중한 추억과 의미가 있겠죠.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궁금하네요. 오늘은 여기 보이는 사랑초, 사계장미, 그리고 작약과 야생화와 함께 왔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으면 좋겠네요. 햇살을 받은 옵투샤입니다. 분홍, 주황, 노랑, 다양한 색감들이 화사하게 봄을 밝혀줍니다. 옵투샤는 꽃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랑초에 비해서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는 친구입니다. 요즘 노을을 정말 많이 머금은 것만 같은 호비씨 사랑초입니다. 수영도 풍성하고 구근도 많이 머금고 있는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레위시아입니다. 잎이 다른 식물들과 다른 다육성 성분을 가진 친구죠. 다육이 같이 맨질맨질한 느낌의 강택으로 잎이 빛나고 있습니다. 꽃도 화려하고 트렌디하기 때문에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햇빛이 잘 되고 통풍 좋은 곳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이번 주 사계장미 친구들이 농원을 한아름 왔습니다. 5월에 여왕하면 장미죠. 사계장미는 정원수로 아주 적합한 친구입니다. 일반 장미는 5월에서 6월에 활짝 만개있다 꽃이 떨어지지만 사계장미는 겨울을 제외한 봄, 여름, 가을 계속 푸르고 꽃이 피고 지고 자랍니다. 꽃이 피면 아름다움과 진한 향기는 덤이겠죠. 사계장미는 온대성의 상록 강목입니다. 햇빛을 엄청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원에 심기 좋은 것 같습니다. 화분에 심을 때는 지름 30cm 정도, 높이 50cm 정도 이상의 길쭉하고 큰 화분에 심어주세요. 사계장미 심는 법 혹은 삽목하는 법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이버 블로그 연두빛 농원에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유튜브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 역시 걸어두겠습니다. 이 친구는 독일은방울입니다. 이름처럼 방울방울 모양의 꽃이 피어납니다. 청아한 꽃이 아주 우아합니다. 다음 친구는 사계페랭이입니다. 사계페랭이는 불그스름한 분홍의 꽃을 이렇게 피어냅니다. 주택단지나 정원의 하단에 키우면 귀엽고 앙증맞은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친구는 흑심페랭이입니다. 흑심페랭이는 루비페랭이라고도 불립니다. 사계페랭이와는 조금 다른 매력이 있네요. 어떻게 다르냐? 색이 조금 더 진한 색감입니다. 루비 보석을 담기도 하였네요. 정말. 다음 친구 리스본은 작은 체구지만 여러 가지들이 뻗어나가 붉은 빛을 물들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키워주시면 더욱 풍성하게 자랍니다. 어린 줄기는 녹색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젓갈색으로 목질화됩니다. 꽃은 지금부터 점점 피어 8월까지 분홍색의 꽃을 이쁘게 피웁니다. 관상용으로 좋고 여러 암석돌 화분 혹은 장식돌을 함께 식재하면 멋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예쁜 꽃 감상해보세요. 귀엽고 뾰족뾰족한 잎이 특징인 친구입니다. 다음은 혜태국화입니다. 역시 노지활동 가능합니다. 혜태국화는 다년생의 숙근초입니다. 은은한 꽃색이 정말 이쁜 친구입니다. 오랜 기간 개화하여 이렇게 예쁜 새초롬한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담한 타입으로 크게 자라지는 않습니다. 척박하고 추운 환경에서도 꼿꼿이 자라는 꽃으로 유명한 친구입니다.
는 백두산 털동자입니다. 진한 빨강의 꽃이 눈을 확 사로잡는 친구입니다. 석축가의 백두산 털동자는 동자승의 볼빨간 얼굴을 닮았다 하여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온몸에 털이 많고 꽃잎이 수수하면서도 청순 가련한 느낌을 주는 우리꽃입니다. 백두산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백두산에 가보면 정말 이쁜 식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 친구는 남아메리카에서 온 스토캐시아입니다. 잘린 뿌리에서 싹이 나서 어린 줄기가 돋아나므로 이것을 이용하여 번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추위에도 강하고 건조에도 강합니다. 다음은 작약 사총사입니다. 작약은 꽃이 탐스럽고 한박웃음 같은 한박꽃이 피어납니다. 지금은 이렇게 작고 아담한 모습이지만 이제 곧 자라서 탐스러운 꽃을 보여주겠죠. 때문에 관상용으로 아주 이쁩니다. 동그라미 원형에 가깝게 피는 작약은 모양이 꼭 모란 꽃과 비슷합니다. 꽃은 크고 풍성해서 향기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향이 좋아서 향수로도 만들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일부 작약은 심지어 차로 마시기도 한다고 하네요. 분홍색 작약은 수줍음, 빨간색 작약은 성실함, 하얀색 작약은 행복한 결혼이라는 꽃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시골길에 소국이 예쁘게 피어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시절에는 꽃을 따서 놀거나 머리에 꽂아보거나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꽃을 꺾지 않고 바라볼 때가 가장 이쁘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소국은 꽃송이가 작은 국화입니다. 지름이 7cm 이하의 작은 국화를 의미하며 꽃이 한 줄기에 많이 달리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노란 아지랑이입니다. 노란 아지랑이 뒤에 보이는 은쓱과 둘이 정말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렇게 화면으로 비교해보면 또 다른 점이 느껴집니다. 은쓱은 이파리의 길이나 대의 길이가 사실 노란 아지랑이와는 다릅니다. 부들부들 감촉은 비슷하지만 은쓱은 잎의 줄기가 주변을 둥글게 감싸며 사방으로 뻗어 자랍니다. 다음 친구는 구슬잔대입니다. 보라색의 뿔 달린 것 같은 신비로운 꽃을 피워내는 구슬잔대입니다. 구슬잔대 꽃을 보면 불꽃축제 때 폭죽처럼 꽃이 환하게 피어납니다. 구슬잔대 잎은 얇지만 재질은 생각보다 단단하고 힘이 있습니다. 다음 친구는 꽃방망이입니다. 꽃방망이는 초롱꽃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뿌립니다. 고산의 초원에서 잘 자라는 친구입니다. 왠지 꽃방망이로 맞으면 하나도 안 아프고 오히려 향기로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친구네요. 다음 친구는 하얗고 작고 천사 같은 유럽 봄맞이입니다. 유럽 봄맞이는 안드로사케라는 다른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유럽 봄맞이의 꽃말 뭔지 아시나요? 지금이랑 너무 잘 맞은 봄의 속삭임이라고 합니다. 봄 소식이 왔음을 가장 먼저 속삭인다 하여 이렇게 귀여운 꽃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봄의 전령이라고도 불리는 유럽 봄맞이입니다. 앵촉과 봄맞이 꽃 속의 단연초이며 지금이 이렇게 딱 개화 시기여서 보시기 너무 이쁜 친구입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좋아하고 양지와 반그늘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다음 친구는 애기도라지입니다. 귀엽고 앙증맞은 애기도라지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것 같아 아기천사라고도 불립니다. 애기도라지를 보고 있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춤꾼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바람이 살살 부는 대로 고개를 좌우로 살랑살랑 흔들면서 춤을 춥니다. 다른 도라지꽃에 비해 귀엽고 더 작아서 애기도라지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하늘도라지, 좀도라지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친구는 이 뾰족뾰족하고 부들부들한 잎이 매력적인 적양지입니다. 적양지는 저는 꽃도 예쁘지만 이 잎도 푸르스름한 게 은빛색의 잎이 또 예쁜 것 같습니다. 시원한 느낌을 주고 상쾌한 느낌을 주는 적양지입니다. 밥도 많고 수영도 풍부합니다.
다음 친구는 분홍 후룩스입니다. 꽃말은 온화, 단결, 당신이 나를 불러주었을 때 당신의 꽃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후룩스라는 이름은 그리스어의 불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빨간색에 가까운 핑크꽃이 줄기에 모여서 피어나는 모습이 마치 불꽃을 연상시킨다 하여 이렇게 이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차가 후룩스는 향기가 정말 뭔가 나비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냄새가 납니다. 파스텔 톤의 색상이 시원시원한 느낌을 또 줍니다. 거기다 향기까지 좋은 거죠. 차가 후룩스의 원산지는 북미입니다. 꽃말은 내 가슴은 정열에 불타고 있습니다 라는 강렬한 꽃말이 있네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 한들한들 비어있는 길. 제가 이 노래를 부른 이유는 바로 다음 친구가 수꾼 코스모스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코스모스 하면 정원에서 키우기 쉬운 꽃 중에 상위권인 것 같습니다. 추위에 강한 다년생 꽃이 사랑스럽기도 하고 초겨울에도 온도와 햇빛이 잘 맞으면 베란다에서 꽃을 피우곤 합니다. 코스모스라는 이름은 그리스어에서 왔다고 하네요. 친구는 내한성이 강하고 노지 활동이 가능한 몬타나 의아리입니다. 분홍색의 꽃이 이쁜 친구입니다. 해가 잘 드는 곳 혹은 배수가 좋은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동글동글 이렇게 봉오리가 예쁘게 맺혀 있습니다. 얼른 피었으면 좋겠네요. 나만의 정원 혹은 카페, 베란다 등에서 키우기 좋은 것 같습니다. 유럽 금매화는 황금꽃이 눈부시게 피어나는 친구입니다. 글로브 플라워라는 영어 이름을 가졌고 알프스 활미꽃이라고도 불립니다. 유럽과 서아시아가 원산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찔레 4종 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미과의 넝쿨 식물이죠. 작고 앙증맞은 예쁜 꽃에서 퍼지는 은은한 향이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그중 샤넬 찔레는 화사한 핑크가 매력적인 친구죠. 다음 친구는 타이거 찔레입니다. 꽃색이 빨강 핑크, 연 핑크가 적절히 섞여 있어서 화려한 미가 있습니다. 찔레는 앞서 말했듯이 장미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장미를 닮았지만 들판에서 왔을 것 같은 야생미까지 덧붙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가시들이 나 있기 때문에 조심해주세요. 저는 몇 번 찔렸습니다. 다음 친구는 골든 오렌지 찔레입니다. 골드색과 오렌지색의 조합이 환상적인 느낌을 주는 꽃입니다. 꽃몽오리가 이렇게 영글영글 맺혀 있는 게 금방이라도 꽃이 필 것 같은 느낌을 주네요. 설렘 가득입니다. 다음 친구는 겹찔레입니다. 오늘 겹찔레가 유일하게 꽃을 보여주고 있는 찔레네요. 핑크색과 살짝의 빨간색이 섞인 듯한 느낌을 주는 겹찔레가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보여가지고 더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백페랭이 노을입니다. 노을이 질 때 하늘이 빨갛게 불타오르듯이 강렬하게 노을 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의 꽃 모양을 닮아 있습니다. 수영이 풍성풍성한 친구입니다. 다음은 애기 청아지손입니다. 청아지손이의 고향은 핀란드라고 합니다. 청아지손이의 향기는 처음에는 뭐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계속 맡게 되면 중독성 있고 독특한 냄새에 빠져들게 됩니다. 봄부터 늦가을까지 계속 꽃을 피워냅니다. 때문에 정원에 심게 되면 꽃다발을 한가득 안고 있는 느낌을 주는 친구입니다. 청아지선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롬 길쭉길쭉하고 동글동글한 잎이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잎의 주름도 귀엽더라고요. 다음은 청아지손이와는 조금 다른 매력을 가진 와인컵 지손입니다. 잎을 보면 느낌이 확연히 다른데 잎의 끝이 조금 더 갈라져 있습니다. 와인컵 모양의 자주색의 매혹적 꽃을 피워내는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유매입니다. 유매는 사계절 상록이며 연중 노란 꽃이 피고 지고 하여 꽃이 귀한 한겨울에도 화려한 색상의 노란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줄기가 목질화되어 멋스럽게 늘어지며 자라는 유매, 참 귀한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행복과 승리의 맹세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하늘 외발톱입니다. 꽃은 이제 막 시작해서 8월까지 피고 보라색과 짙은 하늘색의 신비로운 꽃이 핀다고 합니다. 고산지대에서도 잘 자라는 친구입니다. 다음은 할미꽃입니다. 할미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비하고 아주 예쁜 꽃입니다. 야생화로서 특별한 관리 없이도 잘 자라는 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할미꽃은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생명력이 강한 친구입니다. 할미꽃은 좋은 효능을 많이 가진 친구입니다. 열을 내리고 피를 식혀주며 설사 등에도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네요.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친구는 목백일홍 나무입니다. 다른 말로는 배롱나무라고 불리네요. 꽃이 100일 동안 간다 하여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중일기를 만지면 모든 간지가 흔들린다 하여 간지럼나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남부 지역에서는 귀신을 쫓는다 하여 묘소 주변에서도 많이 심고 집 주변에도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화분에 심어서 많이 기르더라고요. 며칠 전 식물 분갈이를 하다가 든 생각을 공유하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는 어쩌면 식물처럼 뿌리를 단단히 받고 꽃을 피워 스스로 자라날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이 타고난 숙명인 것 같습니다. 외부적 요소에 의해서건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건 만약 지금의 나를 뽑아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만약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시들어 버릴지 모르잖아요. 내 안에 뿌리를 내리는 힘을 기르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싱그러운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